내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굳이 우리 아이를 그 기준점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그 무리에서 나오지 못하냐? 진짜 결론은 하나야. 작년에 지한이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야. 지한이가 여자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 교육은 꼭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부모교육 연수를 신청했고 그날 시간 맞춰서 학교로 강의를 들으러 갔어. 그날 내가 만났었던 언니에게 들었었던 이야기를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 내가 학교 교문 입구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지한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놀이터에서 그 언니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유치원 교사들 특유의 억양과 말투가 있거든. 내가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보고 그 언니가 먼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 혹시 유치원 교사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때 나는 현직에 있을 때였어. 그래서 현직 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본인도 유치원에서 원강까지 근무하다가 시집을 갔다고 하시는 거야. 그 언니가 아무리 봐도 저 엄마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유치원 교사 출신일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했고 용기 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인연이 맺게 되었어. 개인적으로 차를 마신다거나 친하게 지낸 적은 없어. 놀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그 집 언니가 딸이 3명이거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엄마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인 것 같긴 해. 딸이 3명이 다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어떤 특정 보직을 맡아야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언니 아이 3명은 다 정회장 출신이야. 이제 단순히 보직만 맡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언니 집 아이들은 너무 인성도 바르게 자랐어. 친구들에 대한 배려심도 너무나 깊고 예의도 너무 바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언니를 볼 때마다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그 언니가 그날 나에게 지한이 엄마 하고 말을 건 거였어.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날 나에게 지한이 엄마 혼자 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당연히 혼자 가고 있었던 중이었거든. 그래서 네 했더니 난 오늘 첫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언니 무슨 말이에요? 글쎄. 물어봤거든. 언니 주변에는 늘 많은 엄마들이 모여들어. 왜냐면 나만 그 언니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주변에 그 엄마의 육아 방식이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똑하면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또 많으면서 인성적으로 바른 아이를 키워내고 싶은지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 다 느끼나 봐. 그런데 그 언니의 오늘 첫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본인이 최근 들어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대. 학교에서 연수가 있다거나 어떤 모임에 갈 때 늘 주변 엄마들과 함께 움직이셨대. 듣고 싶은 연수가 있잖아. 그럼 주변 엄마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거야. 누구 엄마 이번에 그 연수 있던데 들으러 갈래? 그런데 만일 저 그날 시간 안 돼요 하고 어떤 엄마가 거절을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다른 엄마들을 수소문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늘 함께 가셨대. 그런데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난 혼자서 오롯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꼭 누군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학교의 행사나 연수에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혼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야. 우리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한 300m 정도쯤 되는데 통학로가 넓지 않거든. 한 3명 정도쯤이 길을 걸어가면 그 통학로가 가득 막히는 정도의 넓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335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게 언니 눈에서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든 두려움이 어떤 거였냐면 나 혼자 가는 걸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외톨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야. 혼자 가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럴 수 있지. 어색해서 불편한 거야. 불편함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아는 엄마에게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유난히 어떤 여자 한 명이 위풍당당하게 혼자 걸어가더라는 거야. 덩치도 좀 있고. 덩치가 좀 있는 여자가
그래서 여 동치미가 왜 나오냐. 딱딱딱딱딱 걸어가지고. 그렇지. 그 어떤 덩치 있는 여자가 유난히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서 눈에 좀 띄었대. 그런데 세 명의 엄마가 길을 막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저 위풍당당한 여자가 그 엄마들 있는 데까지 속도를 따라잡더라는 거야. 저 상황에서 저 여자는 과연 저 길을 어떻게 지나갈까가 본인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대. 그랬더니 역시나 그 위풍당당한 여자는 저 먼저 지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랬더니 그 세 명의 엄마가 길을 탁 비켜주는 순간 그 사이를 톡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언니 같은 생각이 저 엄마는 혼자 가는데도 주눅들지 않네. 위풍당당하네. 자신감 있어 보이네.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그래 나도 오늘 혼자 가자. 대신 저 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고 참 근데 지한이 엄마랑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뒤를 탁 돌아오는데 나더라는 거야.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지한이 엄마 오늘 혼자 온 거죠. 나는 오늘 첫 도전하는 날이에요. 여자들은 여고생일 때도 화장실에 혼자 잘 안 가거든. 우리들은 무리지어서 가. 화장실 갈래? 그러니까 화장실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우리 여자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해. 그런 것 같아. 그게 엄마가 되어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무리지어서 노는 엄마들을 보면 여고생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해. 혼자서는 여전히 오롯하지 못한 거야. 무리를 지어서 같이 어울려야지 집단 안에서 내가 힘을 얻는 거야. 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우리 작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유치원 때 만났었던 엄마 무리 8명이 아직도 그 무리를 계속 유지하거든.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이들끼리는 안 친하다.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본인들이 다 각자의 성향에 맞는 자신들만의 또래 친구들이 다 생겼어. 이 8명 엄마들은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더라고. 신기하네. 너무 잘 지내. 그런데 잘 지내는 이유가 뭔지 아니? 아이들끼리 친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이들끼리 친하잖아. 아이들의 감정 싸움이 어른들의 감정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이 무리가 잘 지내는 이유를 들여다보니 나를 엄마가 없는 거야. 나를 엄마라 함은 그 무리 안에서 본인이 서열을 매겨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엄마들을 말해. 일명 대장질 하려고 하는 엄마들이야. 본인이 본인을 인정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는 경우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니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오롯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야. 이런 엄마들이 나를 엄마들이야. 나를 엄마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서열을 매기거든. 등급을 매긴다고. 신분제를 만들어버려. 성골, 진골, 육두품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의 계급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세습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 만일에 내가 속해 있는 무리가 나를 엄마가 없고 아이들끼리 서로 감정에 어긋남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엄마들끼리의 무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나를 엄마가 있는 무리라서 나는 사실 이 무리에 들어갈 때마다 불편해. 내 아이가 계속 희생당하는 것 같아. 나 역시도 이 무리에서 불합리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억울했었던 일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나는 그 무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못 나오는 이유도 있잖아. 못 나오는 이유는 혼자서 오롯하게 설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야.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 언니 역시도 혼자서 나왔을 때 다른 엄마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내면에. 하지만 이 언니는 스스로 굉장히 사유하고 사고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언니다 보니 나 이제는 혼자서 오롯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첫 도전을 한 거야. 나를 엄마들의 특징이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고 했잖아. 왜 서열을 매기려고 하냐면 내가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인정을 받으려면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기 때문이야. 우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를 내려 눌러야지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함이 생기는 거야. 자아는 굉장히 비대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인격은 납작한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무리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은 제일 잘난 아이가 모든 기본값이 되더라는 거야. 아이들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달라. 그렇다면 내 아이만 바라봤을 때는 내 아이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0이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2밖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2의 성장이 눈에 보인다고. 그런데 무리지어서 놀면서 그 안에 나르 엄마가 있고 그 나르 엄마가 엄마들만 서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서열을 매겨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아이, 그 아이가 모든 아이 발달의 기본점, 기준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5점을 기준점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5 밑에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열등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 아이는 분명히 0에서 시작해서 지금 3까지 도달하였지만 기준점이 5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아이, 무능한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 뒤처지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굳이 우리 아이를 그 기준점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그 무리에서 나오지 못하냐? 진짜 결론은 하나야. 엄마가 나 혼자서 오롯하게 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 맞네. 난 엄마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요고생 때 혼자 점심 먹으면 주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 그 10대 때 감성을 그대로 30살이 넘어서 엄마가 되어서까지 끌고 오는 거야. 이제는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 맞지. 우리는 이제 전두엽이 자란 어른들이야. 더 이상 10대 여고생이 아니라고. 혼자 가는 것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지안이 유치원 때 참여 수업에 가면 엄마들끼리 서로 아는 척을 하면서 누구 엄마 오랜만이다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는 엄마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좀 어색하다, 주눅 든다 하는 나의 표정을 내 아이가 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나는 알잖아. 그래서 그럴수록 난 어떻게 했냐면 내 아이를 향해서 더 방긋 웃었어. 엄마는 너만 바라볼 거야. 다른 엄마들과 다른 친구들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엄마의 눈에는 너의 성장만 지켜볼 거야. 너만 보여. 하는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엄마 혼자 왔네? 친구 없나 봐? 아는 사람도 없나 봐? 초라해 보인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본인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는 내 모습에서 아, 저 엄마는 지금 아이와 오롯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도 입꼬리를 올리고 어깨를 더 당당하게 펴려고 노력했었던 것도 있어. 좀 유치하긴 하지. 하지만 이게 나만의 노력이었다는 거야. 혼자서도 오롯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나만의 노력. 아이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란 말이야. 나가란 말이야 하고 아이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부터 이제 10대 여고생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오롯하게 홀로 서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입꼬리 올리고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고정시키시고 어깨만 펴셔도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혼자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불쌍한 시선으로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홀로 사는 게 어려운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었을 때 오롯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홀로 서기가 두려운 거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잖아. 그럼 홀로 서기가 어느 날 가능해져.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건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 뭐부터 인정해 주면 되는지 아니? 작은 도전 과제에 대한 실천부터 인정을 해주면 돼. 나는 매일 뒷산에 가잖아. 왜 뒷산에 가는지 아니? 왜? 필라테스 할 돈이 사실 없는 거야. 그런데 뒷산은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집에 있는 아무 추리닝이나 입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매일 올라가거든? 그렇게 매일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오늘도 해냈네. 너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매일 내가 5km를 뛰겠다. 5km 뛰셔라. 내가 오늘 아이를 향해서 3번 웃어주겠다. 웃어주셔라. 그렇게 작은 성취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을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걸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랑 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엄마들과의 사이에서 나의 기준을 가늠하면 너너무 기준치가 높아지거든.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저 엄마들에게 주눅들지 않으려고 하면 왠지 명품백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끔씩은 내가 카드도 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성취 결과를 내야지 다른 엄마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만나지 말고, 진짜 그냥 나의 기준점을 0으로 두고 나의 삶을 만나라고. 오늘 내가 책을 3장을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3장을 읽으라고. 그럼 나는 오늘 나와의 약속에서 도전해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홀로 오롯이 서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도전하셔라. 어떻게? 혼자 가보는 것을 도전하셔라. 참고로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엄마보다 혼자서 오롯하게 그 시간을 즐기는 엄마들이 내 눈에 훨씬 더 근사하고 멋져 보였어. 내면이 단단해 보였거든. 우리는 이제 10대가 아니다. 혼자 오롯하게 설 수 있는 나이다. 동네 엄마들, 그 중에서도 나를 엄마가 포함이 되어서 나의 매일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흔들고 있다면 괜찮다. 무소의 뿔처럼 유유히 걸어가자.